네, 안녕하세요. 우리 2기 스터디 시작했고요. 1주차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우리 택지비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은 40점 분량으로 이제 1번 문제 배점이나 사실 계산할 거는 그렇게 계산의 양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문제까지 한번 같이 보면은 2번 문제는 이제 매입자문 뭐예요? 매입자문 시장가치평가. 그리고 3번 문제는 상속세 관련한 우리 평가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속을 했는데 분양권으로서의 상속이 되었다고 보느냐 그게 아니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우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문제에서는 보상평가와 그 다음에 그 아래 조건이 결부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조건이냐면 해당 보상 대상 필지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그 계제가 해제된 상태로 이제 조건이 부여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은 특수한 논점이 많죠. 그렇죠? 택지비에다가 상속 분양권 평가, 택지비 분양권, 그쵸? 그 다음에 보상 평가,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토지 건물의 일반 거래 평가였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를 잘 읽으셔라. 문제를, 그쵸? A 시청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택지비를 의뢰받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 읽으셨냐면은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비 읽으셨죠? 그러면은 무슨 법률이 바로 튀어나와야 하나요? 무슨 법률이? 여기 있죠? 관련 규정상 뭡니까?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셔서 PDF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일 집중해야 할 거는 10조 하고 11조입니다. 관련 규정상 적용해야 하는 이제 감정평가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 2번 보시면 감칙 구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 오늘 문제는 감칙을 볼 게 좀 많아요. 감칙. 여러분, 구조에 뭐가 나와 있죠? 구조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죠. 여기에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쵸? 1호, 8호까지 나와 있어요.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호가 이제 의뢰인부터 대상 물건, 목적, 시점 조건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감정 의견서, 평가 개요를 중심으로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명세표하고 평가표에 들어갈 그 표현들을 여기 구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의뢰 내용 볼게요. 정비구역 면적 나와 있고요. 자, 건축 시설이 우리 재개발이니까 아파트하고 근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 계획 나와 있고, 자, 토지 6개 필지, 6개 필지 1단지로서 총 요 면적의 크기만큼 이제 뭐다? 택지비. 우리가 택지비를 산정하게 될 때 면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보이시나요? 그쵸? 이렇게 3개 더하면은 전체 필지의 면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 면적 빠지는 게 3,000이다. 그리고 근생으로 귀속되는 게 4,000제곱미터. 그리고 우리 택지비의 평가 대상이 되는 10,000제곱미터. 요게 평가 대상입니다. 그쵸? 평가 대상 공동주택 대지권 10,000제곱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택지비 평가할 때 보셔야 할 중요한 날짜들이 나와 있죠. 보통 이제 우리는 항상 4인구 해서 4인구 체크하고 택지비 평가는 관리처분 계획 드디어 좀 성격이 다른 날짜가 나오죠. 관리처분 계획 날짜를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택지비 평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준 시점은
여러분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을 가서 보시면 10조, 여러분 10조에 나와 있고요. 자, 10조의 3항 보시면은 감정평가 기관은 이제 사업 주체가 뭐다? 택지의 가격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 택지 가격 신청한 날에 대해서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디 있어요? A시청이 이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평가사 A는 의뢰서가 접수됐고 언제를 기준으로 7월 2일자를 기준으로 그쵸? 의뢰가 됐고 접수를 했습니다. 자, 뭐 실공사에 착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함정이죠. 그쵸? 보시면은 이제 1종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3종으로 이제 종상향 됐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기준 시점이 언제죠? 25년 7월 2일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3종 1주로 바뀐 상태예요. 3종 1주로. 그쵸? 우리 25년도에 3종 1주로 바뀐 상태에서 택지비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3종 1주 위주로 보셔야겠죠? 주상용 아니죠? 아파트하고 주거나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여러분, 주거나지도 못 고르는 건 아니에요. 고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밑에 각주 보면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직 조성이 완료된 게 아니라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3종 1주의 아파트 대지 이렇게 갑니다. 자, 적용 공시지가 언제죠? 25년도 1월 1일로 가시는 거죠. 그쵸? 요렇게 2천만 원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사례가 나와 있어요. 평가 사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죠. 가격 시점 가장 최근이고 평가 목적 택지비인 답원 선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요인 비교치 뭐 적당하게 나왔고요. 요거 보세요. 조합 제시 비용 자료 등이 나와 있습니다. 조합 제시 비용 자료 등. 우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보시면은 여기 11조에 평가 방법이 나와 있어요. 평가 원칙이 평가 기준. 그쵸?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몇 조? 1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항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1항에. 그리고 2항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1항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그쵸? 공시지 기준법으로 나온 가액을 해당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을 고려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즉 뭐예요? 토지의 원칙적인 평가 방법인 공시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반드시 뭐다? 비용에 들어간 비용 추정액이다.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을 고려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뭐죠, 여러분? 조성원가법이죠. 그쵸. 우리가 이제 재개발 사업은 오랫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요때 이제 모두 보상이 다 끝나고 토지가 취득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관리처분 계획인가 나고 택지비 신청하는 날까지 흘러서 택지비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요때 기준 시점에서 당연히 요때 1번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 하는 거고. 그쵸? 2번 뭐다? 조성원가법 기억나시죠? 매수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소지가액 매수한 금액에 들어가서 쭉 어떻게 비용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을 가지고 검토를 하죠. 보시면은 감정평가액 보면은 종전자산이 3천억 원. 그 다음에 현금 청산하고 보상해주는 게 400억 원. 그 다음에 그 안에 국공유지도 있었던 거예요. 국공유지까지 다 취득하는데 얼마 들었다? 총 3,430억 원이 감정평가액으로 나왔다. 자, 이 금액은 실제 뭐다? 취득가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일로 본다. 관리처분일. 그쵸? 관리처분일이 언제였어요? 24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언제? 24년도. 요때 관리처분일로 보고 취득 시기와 이제 기준 시점 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2%를 적용을 해줘라 그 말입니다. 자, 비용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토지 관련 비용 예상 내역이었어요. 자, 뭐 현금 청산 380억, 그쵸? 국공유지 30억, 뭐 손실보상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토지 관련 총 600억 원이다. 토지 관련 비용이 600억 원이 들었다. 그쵸? 요거 여러분, 요 현금 청산, 국공유지 매입, 손실보상 이거는 여러분 토지의 취득에 관한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비용으로 보기보다는 얘네는 다 합쳐서 예상액이 뭐야? 430억 나오죠? 430억. 그러니까 600억 원 중에 430억하고 나머지 얼마예요? 그러면 600억 원 중에 430억 빼면은 200이 아니 170억? 170억 원 이렇게 서로 반란해 주셔야 돼요. 반란해 주셔야 돼. 요거가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쵸? 건물은 2,700억 들었고, 그 다음에 밑에 각주 보면은 공통 해당 비용, 얘는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해서 토지 조성비에 배분을 해라. 토지 조성비. 그럼 얘는 500억 원에 곱하기 토 플러스 건물 분의 우리는 토지에 안분해서 묻어가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산비 항목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제 택지의 평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6번 보면은 도로는 이제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부지라고 써주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조성원가법 적용 시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우리가 여기서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할 거예요. 그거는 뭐다? 기준 시점 당시에 취득하는 걸로, 지출되는 걸로 보고 택지가액 결정할 때는 적정 이유는 7%를 적용하. 여러분, 요거 다 우리 조성원가법 하실 때 많이 연습하셨던 것들이에요. 우리 맨 처음에 기본 강의 하셨을 때 다 연습했어요. 기본 강의에서 조성원가법 하실 때 다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해야 할 거는 뭐다? 택지비의 평가는 아파트 중 주택 분양 대상이 되는 면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분양 대상. 근데 이제 편의상 아파트 전체를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택지비 평가 대상은 10,000제곱미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물음 1번 가서 다시 보시면 관련 규정 사항이니까 우리가 시상가액 산출 평가액 결정할 때 앞에 뭘 써주시면 좋겠어요? 뭘 써주시면 이제 처리 방침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해주시면 되죠. 그죠? 공동주택 분양가 풀 네임 쓰세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몇 조? 10조, 11조에 의한다. 원칙은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었다. 원칙은 공시지 기준법. 검토는 조성원가법. 둘 다 해본다. 둘 다. 그쵸?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준 시점 잡았었고 그 기준 시점 최근 공시지가 25년도 1월 1일로 했었죠? 3종 1주 아파트 표준지 선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할 때도 택지비 평가 선례 다를 선정해서 공시지 기준법은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개별 요인 비교도 없었고 그저 뭐였다? 그저 표준지 잘 고르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밖의 요인 평가 선례 잘 고르고 그렇게 했을 때 단가가 이제 3,50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해줘야 할 면적은 어디? 주택 분양 부분이죠. 공동주택 대지권 부분 그쵸? 공동주택 대지권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지 면적 중 그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면적 기준. 택지 면적은 전체 얼마였어요, 여러분? 17,000이었어. 17,000. 응? 택지 면적은 17,000이었다고. 그 중에 공동주택은 4,000은 근생, 나머지 3,000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성원가법이 좀 까다롭죠, 그쵸? 조성원가법.
자, 근데 조성원가법의 구조는 여러분 뭐예요? 간단하잖아. 내가 간단하다 했잖아. 그쵸? 취득가, 매입가. 그쵸? 조성에 필요한 비용. 요거 두 개 목차잖아요. 똑같아. 조성 전에, 소지 매입가잖아. 소지 매입가. 소지 매입가 개념이랑, 매칭되는 거죠. 그쵸? 자, 토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뭘로 확정 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료 5번 보세요. 자료 5번. 자, 종전자산, 현금청산, 국공유지. 요게 이제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개발 부지에 있는 토지를 취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토지를 취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종전자산, 그쵸? 그 다음에 현금청산, 손실보상 등. 그 다음에 뭐다? 국공유지. 이렇게 모두 감정평가액이 얼마였다? 3,430억이었어요. 그쵸? 3,430억. 이렇게 해서 요때 우리가 아까 문제 보시면은 정기예금 이자율 2%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기와 기준 시점 차이 보정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취득 시점 그다음에 보정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해주시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조성원가법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 항상 취득가액은 쉬웠어요. 그쵸? 취득가액. 매입가. 그쵸? 취득가 매입가액은 항상 주어졌어요. 그쵸? 취득가, 매입가. 그쵸?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조성 필요 비용이었는데 요 비용의 항목이 그쵸? 여러 개가 있었고 또 각각 지출되는 시기도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까다로웠었는데 오늘 문제 한번 보시면 조성의 추정의 이제 조성 비용 얼마다? 토지 비용으로 나눌 수 있고 그죠? 토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토지에 투하된 공사 비용. 그 다음에 공통 비용을 얘는 건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에다가 안분하라고 자료 5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총 필요한 사업비가 600억이었어요. 600억. 그쵸? 총 이제 사업비. 총 사업비는 600억 원이었다고. 근데 그 중에 현금청산, 국공유지, 손실보상 다 더하면 430억이거든요. 430억? 얘는 취득한 비용이에요. 취득한 비용.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헷갈리지 마실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실게. 자, 글자를 잘 읽어보세요. 요거는 평가기관이 산술평균에서 딱 찍어준 금액이야. 3,430억. 그리고 총 사업비 예상 내역으로서 현금 청산할 때, 국공유지 매입할 때, 손실 보상할 때 이렇게 예상으로 잡아둔 거야. 잡아둔 거. 그리고 딱딱딱딱 다 해가지고 총 600억 원이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갔다. 그쵸? 현금 청산 국공유지 손실 보상은 매입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만 우리는 가져오자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 430억 뭐다? 손실 보상, 현금 청산, 국공유지 빼면은 토지에 투하된 비용은 얼마다? 170억이다. 170억. 토지에 투하된 비용. 기억나시죠, 여러분? 토지 매입가에 그 다음에 투하 비용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그리고 공통 비용은 총 500억 원이었는데 얼마로 하래요? 500억? 그쵸? 안분, 토 플러스 건분의 토. 건물은 얼마였어요? 2,700. 건물은 2,700. 그쵸? 건물은 2,700. 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토지. 공통 해당 비율은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가액을 뭘로 봐주시면 되냐면 종전자산과 그쵸? 플러스 종전자산과 그 다음에 총 사업비 종전자산과 사업비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건물 그쵸? 얘는 토지인데 요 3,600 토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종전자산 3,000억과 그쵸? 관련 비용
얼마? 600억. 6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 볼까요?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을 해라. 아이고. 자, 토지, 건물가액. 어떻게 이 500억 원을 뭘로? 토지와 건물인데 종전자산 플러스 토지에 관련된 비용. 얘 전체를 우리가 토지 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건물에 관련된 비용은 얼마? 2,700억 원이었다. 토지에 관련된 비용은 얼마? 토지에 관련된 비용은 종전자산 3천억 원이랑 요게 찍어준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얘를 안분 예상된 이 500억 원, 이게 예상된 거죠. 예상된 애를 안분을 할 거기 때문에 종전자산 3천억 원을 찍어준 금액은 그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현금 청산, 아까 손실보상, 그 다음에 국공유지 해준 것들까지 다 토지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였다고? 그게 600억 원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은 토지에 배분되는 비율은 57%. 해서 요거 두 개, 이렇게 목차 잡으셨고요. 그쵸? 토지 비용, 공통비용 안분.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 비용, 토지의 공사비, 각종 행정적 관련 비용 이런 것들. 토지 비용, 공통비용 안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합계를 내면은 얼마다? 455억이 나왔다. 455억. 455억이 나왔고, 자, 이제 우리 여기 다 했죠? 끝났죠? 다 끝났어. 조성원가법을 다 끝났어요. 자료 6번에 보시면 조성원가법 적용 시 이제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은 이제 기준 시점 당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다? 시점 수정, 현금 등가할 필요는 없다. 시점 보정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마지막에 그저 마지막에 이제 개발 이윤만 반영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기 취득, 그쵸? 토지에 관련된 비용 등. 근데 요 비용 등이 우리가 맨날 조성원가법 풀면은 막 몇 개월에 나눠서 내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자료에서? 기준 시점 당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해라. 우리가 아까 여기 금액은 예금 금리로 해줬었고, 그쵸? 그 다음에 비용은 여기서 투하되는 거로 그냥 봐라. 455억. 그냥 그렇게 해줘라.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이윤율도 반영을 해줘야죠. 그쵸? 개발 이윤도 반영을 해주면은 나온 금액이 4,193억이 나오는 거고, 4,193억. 자, 요 택지 가액은 뭐예요? 여러분? 저 조성 전 토지를 취득할 때 여러분 아파트, 근생, 그쵸? 정비 기반 시설 다 포함해서 산 거예요. 그쵸? 다 포함해서 산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야? 공동주택 부분만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근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반영을 해주셔야겠죠. 발라내야겠죠. 그쵸? 요 금액에다가, 그쵸? 요 금액에다가 주택, 근생, 그 다음에 주택으로 안분을 해주셔야죠. 그쵸? 정비 기반 시설은 빠졌고,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택지 가격, 두 가지가 나왔죠? 얼마? 3,500억. 그 다음에 4천, 얼마? 여기 나와있네. 거의 3천억 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공시지 기준법이랑 조성원가법이랑 다소 꽤 차이가 발생해요. 근데 공시지 기준법은 우리가 그 밖의 요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시장성에 근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만 시장성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도 시장성에 근거해요. 왜? 그 밖의 요인 비교하잖아. 그래서 시장가치 반영에 유리한데 조성원가법은 관련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에 의해서 검토해보라고 해서 한 거예요, 사실. 그쵸?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원가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딱 둘 다 평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요게 바로 이제 평가사의 판단인 거예요. 요 결정하였음 요게 얼마? 3,200억으로 결정하였다. 그쵸? 3,200억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소물음 1번이었고 소물음 2번에 여러분 뭐 있었어요? 필수적 기재사항 뭐? 감칙 구조에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 쓰라고 했어요. 그게 뭐다? 문제에서 준 요 표에 들어가는 내용을 써주시면 요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문제에서 들어가는 요 표 있었죠? 문제에 요 양식대로 우리가 채워주면은 그게 이제 감칙 구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쵸? 명세표가 어려워요, 명세표. 6필지였잖아, 6필지. 6필지 1단이었고, 얘는 이제 전체 요약해주는 거예요, 요약. 쭉 쓰고, 감정평가에 우리가 아까 얼마 정해준다 했죠? 3,200억 원, 적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의뢰인 제출처 평가 목적 기준 가치 중요한데 의뢰인은 아까 C장이었고 어디 A씨 제출처는 A씨에 제출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인 A씨에 감정평가 목적은 택지비. 근데 요거 기준 가치가 거의 다 시장 가치인데 얘는 시장 가치 외로 봐야 합니다. 시장 가치 왜요? 왜? 시장 가치 외로 왜 봐야 해요? 응? 우리가 시장 가치의 감칙 5조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가치 정의가 감칙 5조에 나와 있잖아.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쵸? 방매 기간 동안 충분히 공개되고. 그쵸? 지금 이거 충분히 공개된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 외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감칙이 아니라 분양가 산정 규칙 여러분 쫙 봐주시면은 자 기준 가치 먼저 볼게요. 얘는 관련 규정, 목적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시장 가치 외로 결정을 했다. 자 관련 규정 뭐예요? 주택법. 여러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가격 취급까지 이제 위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과 감정평가의 목적, 택지비 산정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뭐다? 택지비 감정평가로서 우리는 기준가치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하였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하였고 그 다음에 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합리성 및 적법성이 있다. 그리고 감칙 구조에서 감정평가 조건이 붙었으면 감칙 6조에서 조건이 붙었으면은 검토를 해줘야겠죠. 자, 감칙 6조 2항 이게 나와 있는데 1항 먼저 볼게요. 1항. 감칙 6조의 1항 먼저 볼게요. 자, 뭐죠? 감칙 6조 1항은 감칙 조문 제목 자체가 감칙 6조는 뭐예요?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현황대로 평가해라. 그래서 당연히 1항에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현황대로 해라. 그쵸? 근데 2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항에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 시점 당시의 가치 형성 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또 조건이 있어.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쵸? 법령에 의뢰인이 요청할 때. 그쵸? 그리고 감정평가 목적이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대요. 법령, 우리 주택법,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2개, 그쵸? 의뢰인, A시장, 목적, 민간 택지비를 산정을 해야죠. 왜? 분양가 상한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조건부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건부로 평가할 거면 3항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검토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11조 3항에 따라서 자, 우리는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완료된 상태를 조건으로 대기준으로 평가를 했다. 11조 3항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완료된 기준 대지를 상정해서 평가해라. 그쵸? 얘는 감정평가의 조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고, 그쵸? 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해 봤을 때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그쵸? 그래서 사망 단서 규정에 의해서 조건의 합적실은 뭐다? 생략을 해왔다. 그 합적실 단서 규정 생략이 뭐냐면은 법, 의, 특에 만족할 때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법령에서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합적실 생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합적실 생략. 합적실을 해야 한다. 근데 언제? 법, 의, 특. 그쵸? 요거 있지, 여기. 얘네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할 때는 합적실 생략한다. 그쵸?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쵸?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택지비 평가가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시점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분양가 산정 규칙에 나와 있어서 사업 주체가 신청한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한 날. 우리 감칙 구조에는 기준 시점을 가조한 맨날 이랬잖아요. 가조한. 가격 조사 완료일로 할 수가 있죠. 감칙 구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조 2항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조완으로 한다. 가격조사 완료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이때 가격조사가 가능해서 우리가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요 가격 조사는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요 시점에서 요때의 거래 가격, 과거 거래 가격 평가 전례를 파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나왔던 거 중요한 거는 분양가 상한, 분양가격 산정 규칙, 그쵸? 분양가격 산정 규칙, 그 다음에 감칙, 요렇게 기반이 된다는 거, 이 평가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또 감칙 7조에 이제 6필지 1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사경행 만족한다. 사경행. 그래서 가치 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니까 용불관이 된다. 6필지를 각각 평가할 필요가 없죠. 왜 6필지가 이렇게 있어도 모두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감칙 7조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 7조 2항인지 1항의 단서인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7조라고만 쓰세요. 그쵸? 그래서 일괄 평가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였다. 자, 요 지금 답안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택지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서 안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렇게 해서 택지비 평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상도 하고, 목적별 평가, 유형별 평가도 하고 이러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해버리지, 이러고 많은 파트거든요. 택지비 평가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문제를 잘 읽으세요. 매입에 대한 자문이에요. 매입할 거예요. 일반 거래 목적으로 평가해주세요. 자, 토지, 얘 마찬가지로 또 1단지 나와 있어요. 일반 상업의 세로 가해 부정형 평지. 그 위에 건물 나와 있는데, 규모가 요 정도 되고, 사용 승인일이 이때고, 기준 시점 보니까 20년 경과했네요. 그쵸? 20년? 오래됐네요. 그쵸? 얘 임대차 내역을 보면은, 현재 9월 말 기준 임대차 내역이 있어요. 나와 있어요. 13층이니까 막 몇 층 무슨 용도 쭉 해가지고 총 보증금 7억 3,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 그쵸? 명도 이전 임대차 내역에 나와 있어요. 명도 이전. 명도를 언제 했대요? 올해 초에 했대요. 25년 초에 명도했을 때는 요렇게.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건가 봐. 리모델링 후에 임대차를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은, 그치, 좀 더 리모델링 했으니까 올랐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서 대부분 공실 상태다. 임차인들은 아직 명도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는 기준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소요된다. 기준 시점 언제예요? 아까 25년도 10월 30일.
이때부터 2개월 소요되는데 기준 시점은 25년 10월 30일. 요때.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간이 얼마예요? 2개월. 2개월이래. 2달. 2달 동안 렌트프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쵸? 렌트프리가 적용된다. 왜?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서 뭐 자기가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까주는 거예요. 그쵸? 그 2달만 까주는 거예요. 밑에 인근의 유사 거래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내용 보기 전에 우리가 수익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열심히 자료를 봤어. 유사 거래 사례가 나왔어. 그러면은 뭐에 대한 거래 사례일까, 여러분? PGI NOI를 구하는데 필요한 유사 임대 사례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환원율. 그쵸? 왜? 거래 가격과 밸류와 NOI를 알면은 우리는 환원율을 시장 추출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읽으면은 연면적 20년 정도 유사한 거래가 있는데 걔는 300억 원이다. 밸류, 그쵸? 프라이스. 순수익은 얼마다? 14억 9,500이다. 그쵸? 뭐예요, 얘? 캡이잖아, 캡. 300억 분의 14억 9,500 하면 캡 얼마야? 4.98, 약 5% 정도 나와요. 아, 캡이 나왔네. 그리고 뭐 보유기간, 뭐 투자기간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뭐다? 혹시 DCM? 그쵸? 혹시 DCM? 그쵸? 얘를 지금 추출법으로 했을 때 4.98%라는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었고, 위에 보니까 나는 도심인데 캡이 4%, 위에 투자 수익률, 자본 수익률, 소득 수익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캡 환원율을 고려하려고 할 때, 환원율을 검토하려고 할 때, 자, 소, 투, 자, 투 중에 뭐 하실 거예요? 소, 자, 투 중에. 에? 제가 어려우면 투자 수익률은 할인율, 그쵸? 할인율로 외우라고 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소득 수익률은 NOI랑 결부 지으라고. NOI를 시점 수정해야 할 때나. 그쵸?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은 성장률. 즉, 소득 수익률을, 이거 분기마다지. 분기마다 소득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누적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은, 1.25, 우리 업무용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업무용 기준으로 했을 때, 0.1이 아니지. 1.4승을 해달라고. 4분기. 빼기 1 하면은 얼마가 나와? 그때 5%가 나와요. 요거를 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복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쵸? 복리. 1년간 4분기가 있잖아. 요 분기마다 1.25%, 1.25%, 1.25%, 1.25%래요. 분기마다 소득 수익률이 그랬대요. 그러면은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5%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우리 시험에 달리는 안 나와요, 여러분.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간편하게 하라고 해서 봤을 때는 다 복리 적용해가지고 소득 수익률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환원율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소득 수익률과 그쵸? 소득 수익률, 무위험이자율, 국고채금리, 그 다음에 캡. 근데 얘는 프라임급 오피스야, 프라임급. 나는 20년 넘어갖고 막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명도 이전의 공실 수준. 그러니까 명도 명도 계약이 일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표준적 공실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서 수익가액을 내봐야겠죠. 그거는 5%였다. 그리고 임대료는 그냥 똑같다고 가정하고, 영업경비는 근생의 경우에는 관리비 일부 받고, 근데 본건처럼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그냥 EGI에 20% 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매입에 대한 자문이었어요. 응? 매입 자문, 일반 거래, 기준 시점은
25년 10월 31일. 25년 10월 31일. 근데 한 2달 정도 리모델링 기간이 있대요. 리모델링 기간은 2달 정도 걸리래요. 근데 기준 시점은 이때라고, 이때. 이때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현행 임대차 9월 말 기준 현행 임대차 지금 현재 임대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5년도 1월 30일 옛날에 명도 이전 임대차 정보 가지고 있고, 자료 3번, 자료 2번에 3번 보면 리모델링 후 언젠가 되겠지. 리모델링 후 예상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관련한 자료가 3개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 시점이라고요. 기준 시점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쵸? 현재 명도 중에 있어갖고, 막 어떤 층은 임대료 없고, 어떤 호실은 아직 임대료 받고 있고 이렇단 말이야. 현행 임대차 보세요. 현행 임대차. 지금 7억이야, 7억. 이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라고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 명도 이전? 명도 이전 갖다가 이렇게 미래로 구할까요? 아니죠. 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보고 매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상 임대차 내역 가지고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 DCM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고 적용하는 개념도 DCM으로서 간단한데 자료만 읽고 맥락을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직접 환원법에 의한다. 기준 시점 써주고 NOI를 적용하는 기준 자료로서 우리는 뭐 한다? 리모델링 후 확약된 임대차 내역, 뭐 예상 임대차 내역, 확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확약, 예상 임대차 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렌트프리 적용해야죠. 렌트프리 적용해야 돼요. 요거 띄어쓰기 좀 이렇게 갖다 붙여주세요, 여러분. 자, 어딨어? 리모델링 후 예상 임대차 내역 보면은 보증금이 15억 7,500, 그쵸? 무위험 이자율, 그쵸? 얘 뭐였어요? 월 임대료죠. 월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곱하기 12개월 해주면 얼마다? PGI 나오는 거고. 0.95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관리비는 EGI 20% 때리래요. 그쵸? 그렇게 하면 NOI는 15억 5천이다. 얘는 뭐예요? 얘는 12개월 기준으로 그냥 한번 심심해서 구해본 거예요? 아니에요. 렌트풀이니까 10개월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0개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 자, 우리가 요 리모델링 한 요 1년만 보고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만 잠깐 10달치 임대료인 거고, 앞으로 계속 매년 12개월치 꽉꽉 채워서 받을 거야. 그러니까 12개월치를 구한 거예요. 12개월치를 구한 거야. 얘 가지고 R 해주면은 아주 적정한 수익가액이 나오겠죠? 근데 기준 시점 현재 2달 빠져야 된다. 2달. 요거 월 임대료 2달은 빼주세요. 이만큼은 빼주세요. 2억 4,500은 NOI에서 빼주세요. 아이고. 요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셨죠? 렌트프리 손실액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고 계속 쭉 갈게요. 환원이율은 우리가 아까 해준 대로 쭉 해서 결정은 유사거래 사례 기준으로 뭐 약 5% 정도 해라. 소득수익률은 개별성 반영 미흡. 국고채는 얘는 무위험이자율 성격이고 캡은 프라임 오피스 위주로 조사된 애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캡으로 5%, 4.98% 적용하고 NOI 1기 NOI 1기를 해야지 이 부동산의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 수익가액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다가 10개월치 반영을 해서 여기다가 R 때려버리면 여러분 좀 작은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이 이 부동산의 본질 가치, 수익 가치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렌트프리는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 수익환원법에 정의 자체가 뭐예요? 대상 부동산이 창출할 수 있는 예상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가액을 구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12개월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2달치는 한번 지금 빼주면은, 요렇게 나온다. 2달치를 더 해주면은, 안정화된 수익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논리를 전개해 가는 과정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회에도 그랬어요. 32회. 32회에도 PGI, EGI, NOI 요렇게 있었었는데 요때는 곱하기 12개월 월 임대료는 곱하기 10개월 해줬고 플러스 관리비는 12개월을 해줬어요. 이때의 상황과 맥락과 과정과 달랐어요. 요때 이제 32회 때에 이제 1번 문제였는데 한번 가서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3방식 하는 문제였었고, 그때의 수익 방식을 풀 때에 있어서, 월세는 이제, 렌트프리 적용해서 10개월만 받는 게 맞아요. 10개월만 받는 게 맞아. 그 문제 상에는. 근데 관리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1년 내내 관리가 해야 되잖아. 그쵸? 2달 임대료 안 받는다고 그 건물이 멈추나요? 그 건물의 운영이 멈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리비는 12개월을 받는 게 32회의 트릭이었습니다.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렌트프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그쵸?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핫한 이제 분양권 관련한 상속증여 평가예요. 목적은 상속을 위한 일반거래 시가평가예요. 근데 2가지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하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25년도 7월 1일을 상속 개시 시점으로 상속.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상속 개시 시점이 요때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요때랑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에 분양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얘를 개시 시점으로 했을 때 상속가액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상속증여 평가할 때는요, 여러분, 기준 시점을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 구할 수 있어요. 상속증여 이렇게 있잖아요. 요 시점이 법령에서 요 앞뒤로 정해줘요. 그 다음에 증여는 뒤로 6개월 이렇게 정해줘요. 요 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요거는 실무적인 얘기인 거고. 자, 그래서 요 2가지 케이스로 한번 본다.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는 우리 무슨 단계죠, 여러분? 무슨 단계? 아직 종후자산은 나오지 않았어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전자산, 종후자산 다 하잖아. 비례율 산정하기 위해서. 근데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 시점일 때는 뭐야? 종전자산 평가액은 나와 있어요. 그쵸? 종전자산 평가액에 플러스 프리미엄 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분양권으로서의 가치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 한번 볼게요. 자, 3종 1주의 토지, 건물,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셨네요. 아주 오래된, 아주 조그만, 그쵸? 해당 정비구역에 지정이 돼서 2주에서 2주나 3주로 올랐어. 이 조합원 P씨, 사망하신 분이 P씨예요. 그쵸? P씨는 종후자산 중 뭐다? 40B 타입을 분양받을 예정이래요. 그쵸? 분양받을 예정. 조합원이니까 분양받을 예정이래요. 분양계약서를 썼어. 조합원 분양가는 이거였었고, 그 다음에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게 6천만 원. 말에, 그쵸? 26년도 말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얘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가 중요하죠? 사업 시행 인가고시 이후, 사인고 이후 거래 사례에는 사인고가 언젠데? 24년 8월 1일. 이후.
이후에는 재개발 사업이 구체화가 됐다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조합원 프리미엄, 매도가에는 조합원의 프리미엄, 우리 피 붙었다 이러잖아. 피 붙었다 이러잖아. 그 프리미엄이 반영되어서 상승 중이라고, 거래 가격이. 요 3주에 지금 꾸진 단독주택 올라가 있는 이 금액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 아주 구체화돼가지고 막 시장에 막 들썩들썩한 거야.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야. 그래서 그게 언제? 24년도 8월 이후면은 관리처분 계획 이전도 24년 8월 이후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개발 사업이 구체화되어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된 상태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지 적정한 평가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분양 면적이 나와 있고, 아까 우리 조합원 PC는 뭐 40B, 5층에 40B 타입, 전유 면적, 계약 면적 요렇게, 전용 면적 요렇게, 2호 라인 체크해 주시고. 자,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왜 나왔을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우리 종전자산으로서 한번 평가해 보려고. 종전자산으로서 해당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걸로 들어가세요. 해당 정비구역 내. 상업용 아니죠? 3주 단독주택 요걸로 가주시면 되겠고, 3번 그쵸?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기준 시점 이전 최근 공시지가에 25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가져가시면 돼요. 거래 사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단 공시지가 3주로 골랐으니까 일단 2주는 좀 빼고 볼게요. 2주 얘는 아닌 것 같고, 3주? 3종? 주거용? 괜찮네. 그쵸? 괜찮네. 해당 정비구역 내의 소재에서 정상 거래 사례네. 거래도 24년도 8월 이후에 됐네. 그쵸? 프리미엄이 반영된 아주 좋은 사례인 거죠. 아주 좋은 사례. 아주 좋은 사례예요. 거래 금액 3억 2천만 원. 토지 면적. 그쵸? 그 자료 우리 1번에 다시 5번 보면은 거래 관행은 대체로 노후화되어 있어. 뭐가? 건물이 대체로 노후화되어 있어서 토지 면적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토지 면적 기준으로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아파트네, 아파트. 아파트. 거래 시점, 그쵸? 정상 거래 사례, 전유 면적, 우리 조합원 PC가 받을 전용 면적이랑 똑같네요. 그게 얼마라고? 6월 달에 4억 5천이었대요. 4억 5천. 사용 승인일은? 근데 너무 옛날이야. 얘도 아파트. 사용 승인일이 최근이야. 그럼 쟤보다는 얘를 가격 자료로서 보는 게 낫겠죠? 보아하니, 5억 5천이고, 전유 면적도 똑같아. 정상 거래 사례야. 2주라서 고르면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2종 1번 주거 지역이어도 사례가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사례 저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토지 평가할 때 공법상 제한 중 용도 지역이 같거나 비슷할 것 이거잖아. 얘는 심지어 집합 건물이잖아. 그쵸?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래 사례 5번 보면은 지금 최근 신축 아파트잖아. 25년도 3월에 지어졌다며. 신축 아파트네. 그 아파트의 시장 가격이네. 뭐 건물 신축 단가는 뭐 종전자산의 그 꾸진 건물 그거 하라는 거겠죠. 뭐 집합 건물 개별 요인 비교 나와 있고, 뭐 경과 연수 나와 있고, 층 요인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뭐였어요? 종전자산 아니야.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이전으로 본다고 했죠.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이전인 언제 상속 개시일이 언제? 25년도 7월 1일일 때 우리는 종전자산으로서 토지, 그쵸? 토지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쵸? 그리고 조합원 프리미엄.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원칙적인 평가 방법보다 공시지 기준법, 그쵸? 공시지 기준법 하면 되잖아. 우리가 아까 표준지 3번 골랐었고 그 밖에 요인은 대등하다고 했어요. 근데 거래 사례 아까 나와 있었잖아. 거래 사례. 거래 사례. 우리가 거래 사례 아까 표시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응? 요거 보이세요? 3주의 주거용의 아주 꾸진 건물의 최근 거래인데 해당 정비구역 내에 소재해 있고 기준 시점 거래 시점도 재개발 사업이 아주 구체화된 이후에 프리미엄이 반영된 정상 거래 사례네요. 3억 2천. 그래서 우리 답안지 보시면 공시지 거사비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공시지 지금 물음 1번 얘는 지금 관리처분계획 이전 그쵸? 공시지 그 다음에 토지 거사비 이렇게 건물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일단 해본 거예요. 가격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건물이 그쵸? 건물 가격은 얼마 되지도 않고 공시지로 했을 때 요만큼 거사비로 했을 때 3억 3,900 그쵸? 거사비로 했을 때 3억 3,900 토지 거사비만 한 거잖아. 여기 보세요. 사례 3번은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래 사례로 한 거라서 얘는 아주 잘 산정된 토지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사가액이 거의 유사하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돼? 거래 사례 비교법 요 자체가 거의 시장이잖아. 요게 시장성이잖아. 그래서 얘 가지고 거사비에 더 가깝게 요거는 공시지 거사비에 좀 더 가깝게 결정하였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올림 하기는 좀 그렇고요. 3억 3천 900 절사를 했네요. 그렇죠? 3억 3,900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관리처분 이전 평가액인 거고 관리처분 이후에 상속을 개시했다고 하면 상속을 개시했다고 하면은 착공 상태로 종전 자산의 권리가 이때는 분양권으로 거래돼서 거래 자체가 분양권으로 이루어져요. 분양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분양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분양권에 대한 수분양권에 대한 가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아파트 거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뭐다? 종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내보고 종후 자산. 그거는 그냥 종후 자산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후 자산. 종후 자산의 가격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 우리 조합원 분양가라는 정보도 알고 있었고 플러스 우리 분담금 정보도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자, 거래 사례 5번 가지고 이 시점에 분양 예정 자산의 종후 자산은 분양 예정 자산이잖아. 분양 예정 자산의 가액을 구해본 거예요. 얘는 분양권은 아니야. 종후 자산으로서의 가액이라니까. 분담금을 반영을 해주셔야죠. 그쵸? 분담금 반영을 해주셔서 요거에 이제 수분양권으로서의 가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관리처분계획 이전으로 봤을 때 얼마야? 3억 3,900 그쵸? 339.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이후에 상속 개시한다고 치면은 490. 뭘로 결정하는지는 우리가 문제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안 합니다가 맞는데 실제 이제 요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뢰인의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은 적게 낼까? 상속세를 적게 내고 싶어요 하면은 요 금액으로 가시는 거고요. 둘 다 이제 그 전략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양도할 거라서 양도세를 좀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490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원으로부터 보증소 감정인으로 선임되었다. 지금 딱 제 상태네요. 제가 지금 보증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거랑 좀 달라.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당연히 가격을 올려달라는 거고 조금 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거고 여기는 뭔가 지금 첨예한 뭔가 있어. 뭐냐면은 수용 재결 당시 보상가 이외에 아래의 조건에 따른 감정가를 산정을 해달래. 아래의 조건? 응? 감칙이랑 관련 규칙에 따라 조건에 따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에 진행이 가능하다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해봐라. 그래서 뭐야 보니까 경기도 D동 현재 농업용 창고 그러니까 뭐야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네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동식물 관련 시설로서 농업용 창고로 이용 중이고, 편입할 당시에는 계제 잔혹, 현재는 3주로 종상향. 법원에서는 계제가 아닐 경우, 이거 조건이지. 조건은 뭐예요? 합, 적, 실. 따져봐야 되잖아. 조건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법령인이 하라고 할 때, 의뢰인이 하라고 할 때, 목적과 특성에 비추어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의뢰인이 하라고. 의뢰인이 누구야? 법원. 법원에서 하라고 했잖아. 하라고 했을 때는 합적실을 따져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관련된 내용을. 현재 원고는 행정청이 고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늦췄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 인근에는 보상 선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상태로 보상을 해줬는데 나도 그렇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 인근에는 자연녹지로서의 공시지가도 있고, 이런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을 해줬나 봐. 그쵸? 본건은 뭐야?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본거는 전기타. 여러분 전기타랑 전이랑 달라요. 전은 순수 농지고 전기타는 말 그대로 순수 농지 외의 기타예요. 뭐 위에 창고가 올라가 있잖아. 전기타로 가시면 돼요. 그 밖에 자료 보니까 해당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편입 시점에 인근은 해제가 진행되고 있었대요. 본건은 편입되기 전부터 지상의 건물이나 인근의 취락수 등에 따라 고려했을 때 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라는 법령안에 지침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해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인근이.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그쵸? 법에 따랐죠. 그쵸?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현 가능성 있죠. 그래서 오케이 조건 수용 해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혹으로서 기타로서 평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본거는 초반에는 25만 원, 단가 25만 원. 그래서 화가 나신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얘는 잔혹의 계제. 그쵸? 근데 인근의 잔혹의 농지는 45만 원. 인근의 잔혹의 전기타는 나랑 똑같네. 65만 원. 이거 보니까 여러분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죠? 야, 인근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보상해줬는데 나는 지금 너 장난하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나는 뭐 근생은 아니니까. 그쵸?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상태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시장 수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표준지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보상 평가액을 기술을 하래요. 비교 표준지 우리는 D번으로 골랐죠? 가서 보시면은 자, 조건에 대한 검토 들어가야지. 그치? 합적실 들어가야지. 합리성, 인근은 해제 중이었대. 적법성,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적법했대. 그쵸? 실현 가능성, 우선 해제 지역으로 당연히 해제가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수용 가능하다. 그래서 감정서에 기재하고 조건부 평가로 들어간다. 비교 표준지는 D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따로 공시지가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잔혹 전 기타 가지고 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니? 하고 기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술과 요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도 중요해졌고, 이제 논리 전개도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1번에는 여러분이 계산에다가 좀 헤매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1번 계산하는 스킬은 택지비 평가를 이해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계산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택지비 때문에.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마시고 택지비 평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쵸? 요렇게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문제 2번도, 그쵸? 문제 2번도 아주 뉘앙스와 맥락이 아주 야식구리했죠. 그쵸? 32회에서 렌트프리는 월세는 10개월, 관리비는 12개월로 했다고 다른 문제들도 다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 2번 문제는 그쵸? 전체 안정화된 정상적인 NOI를 가지고 DCM을 했어. 거기서 지금 딱 2달 동안 렌트 빠지는 거, 임대료 빠지는 거 차감해준 그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2억 4,500이 빠졌을 때랑 안 빠졌을 때 가격이 둘 다 가늠을 해볼 수 있잖아. 그렇죠? 문제 3번은 이제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상속이라기보다는 뭐다? 분양권과 그쵸? 분양권 이전에 그쵸? 종전자산과 피가 붙은 상태 요 2가지 케이스였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